여러분, 한일 축구 이야기입니다. 오늘부로 일본의 FA컵인 덴노하이가 끝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일본의 이 천황배란 대회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FA컵 축구대회라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전통이 있는 대회길래 일본 전역에서 오죽하면 NHK에서 생방송을 띄울까 싶을 정도로 천황배의 이 위상이나 이거는 대한민국의 FA컵이라고 하는 코리아컵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FA컵 축구대회 천황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천황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국내 컵대회 축구 경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특이하지 않나요? 일본은 왜 국가 원수인 천황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덴노하이를 썼을까요? 정말 궁금하긴 하죠. 자, 그래서 이 천황배의 시대 분류가 4가지로 나눠지는데 21년부터 40년까지는 태동기, 46년부터 71년까지는 전후부흥기 및 정체성 확립, 그리고 72년부터 92년도까지는 참여층의 확장기, 그 다음에 1993년부터 올해 2025년도까지는 J리그 출범, 그리고 ACL 대회 4기로 나눠집니다. 먼저 1기인 태동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천황배의 계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1868년 무엇이 있었죠? 바로 메이지 유신입니다. 일본이 이 제국주의가 판치고 있는 세계 정세에서 자기네들이 분위기 파악을 해서 어떻게든 서양의 제국주의 질서를 편승을 하기 위해서 문호도 개방을 하고 일본의 높은 관료들을 영국으로 유학을 많이 보냈습니다. 왜냐고요? 19세기 당시에는 영국이 세계 넘버원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영국이랑 비즈니스를 하러 간 이 일본 체육계 사람들은 우연히 1919년도에 이 영국 축구협회 회장으로부터 FA컵 트로피 모본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국 축구협회장이 당시 일본의 문체부 장관에게 얘기를 하기를, 영국이 축구 종주국이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한번 이 국내 축구대회를 한번 만들어 봐라, 아주 재미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영국의 축구협회의 조언을 받고 1921년에 천황배 1회 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1921년부터 40년까지가 1기라고 그랬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 재밌는 사실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이 조선 출신의 팀들도 일본의 천황배에 참석을 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우리 국뽕이 차게 할 만한 또 사실들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천황배를 우승해보는 한국 축구팀 어딘가요? 바로 경성축구단입니다. 경성이라고 하면은 오늘날의 서울에 해당이 되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또 뭐였습니까? 일제강점기였죠.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에 경성축구단은 엄연히 일본 팀이었기 때문에 경성축구단이 도쿄로 와가지고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립경기장에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1935년 당시에 경성축구단이 천황배 우승을 하고 나서 시상식을 찍은 이 사진입니다. 오른쪽으로 보면은 24득점, 4실점, 6전 전승을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왜 그동안은 조선이 식민지 나라였으면서 조선 팀들을 한 번도 초빙을 안 하다가 1935년 대회 15년차가 되어서야 초대를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요, 일본의 경우 스포츠 문화 같은 것도 좀 어느 정도 시장도 커지고, 그 다음에 본인들의 일본의 체제가 무엇하다 이런 거를 좀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아마 조선의 축구단들을 초대를 하면은 아마 분명히 일본 팀들한테 질 거니까 조선 민족보다 야마토 민족, 일본 민족은 더 우수하다, 아마 그런 거를 PR을 하려고 조선 팀들을 끼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예상하는 거를 아주 기가 막히게 빗나가고 6전 전승으로 천황배 15회 대회를 우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성축구단의 주장이자 에이스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고 김용식 선생님입니다. 이 김용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1910년 경설국친년으로 태어났습니다. 본인은 태어났는데 나라가 이미 일본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으로 35년 동안 살았죠. 그렇지만 이 축구에 대한 열의는 굉장해가지고 교회를 빌려가지고 축구인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조선인들만을 위한 축구단을 많이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5년에 이 천황배 우승을 시키고 경성축구단 소속으로서 주장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 대표팀 축구 감독이 조선인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일본 국가대표팀에 한번 발탁을 해볼까 해서 김용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본 대표팀에 1938년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해방이 된 뒤로 1948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플레잉 코치로 뛰었고요. 1954년도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월드컵 대표팀 감독을 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월드컵 대표팀 감독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정말 이 김용식 선생님의 이 축구 사랑은 정말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직 축구
축구만을 외쳐서 결국 월드컵 감독까지 해내는 그런 성공한 덕후라고 하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는 천왕배를 준우승을 해버린 또 다른 한국 축구팀이 하나 있습니다. 보성전문학교. 현재로 치면은 고려대학교가 1536년 천왕배 16회 대회 준우승을 했습니다. 3경기를 뛰어가지고 16득점 6실점을 했고 2승 1패의 성적으로 아깝게 우승컵 트로피를 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승전에서는 게이오대학교한테 3대2로 석패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1935년, 36년 두 대회 연속 조선팀들이 우승도 했다가 준우승도 했다가 그러니까 아마 이 일본 축구협회에서 삔또가 좀 상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37년부터 40년까지는 조선팀들이 초대를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왕배를 참여하지 못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0년 이후로 1946년까지 이 5, 6년 정도는 대회가 열리질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세계 2차 대전이 터졌기 때문이죠. 패전을 한 직후 일본 사회가 굉장히 혼란하고 그리고 거짓대들이 많이 나뒹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패전 후에 신이었던 쇼와 천황이 당시 메가저 장군 앞에서 뭘 했죠? 바로 인간 선언을 한 겁니다. 본인은 신이 아니다. 나는 인간이다. 그러고 인간 선언을 한 이후에 첫 스포츠 직관을 무엇을 했냐? 바로 천왕배 경기를 직관을 했다는 겁니다. 1946년. 그래서 이 패전 직후에 쇼와 축구 경기를 보러 온 것을 계기로 이 일본 축구협회에서는 이 패전한 것을 어떻게든 극복을 해가지고 일본도 정신줄을 잡아야 된다. 국민들의 이 피로와 심신을 달래기 위해서는 스포츠 이벤트만 한 것이 없다. 그런 거를 이제 모토를 세우면서 1951년부터는 이 전 일본 축구권 선수 대회를 천왕배라고 공식명 취급 바꾸고 그 이후로 지금 75년 가까이 이 천왕배라는 이름이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담으로 일본에서는 철남시합이라는 축구 용어가 있는데 이 철남시합을 한자를 우리말로 풀이를 하면은 신이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 세상의 스포츠 경기를 보는 단어, 일본 말로는 덴난시아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본이 패전의 트라우마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스포츠를 활용을 한 단적인 예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이기도산, 역도산이라는 프로레슬러 아십니까? 한국 이름으로는 김신락이었죠. 역도산이 수모 선수였다가 레슬링 선수를 전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에서 대히트를 치잖아요. 역도산이란 캐릭터를 이용을 해서 역도산의 레슬러가 미국에 있는 백인이나 이 흑인 프로 레슬러들을 차례를 가르테촉 많이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였죠. 그거를 느끼면서 이 일본 사람들이 많이 희열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이 이 당시에는 전후 트라우마를 벗어나기 위해서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 이 역도산 씨의 일화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시합 뭐죠? 바로 철남시합에서 뛰었던 유일한 한국인 선수가 한 명 있는데 바로 1999년 천왕배 결승을 직관한 헤이세이 천왕 앞에서 유일하게 뛰었던 한국인 선수, 바로 현재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홍명보 감독입니다. 당시 가시와 레이솔이라는 팀의 주장이었고요. 또 가시와 레이솔이 당시 결승전 상대가 나고야 그랜퍼스였는데요. 아쉽게도 나고야 그랜퍼스의 가시와 레이솔이 1대0으로 지고 홍명보 감독님은 당시 1999년 천왕배에서 준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1972년부터는 갑자기 이 참가팀 수가 확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천왕배 참가팀이 8개의 JSL, 그러니까 일본의 1부 리그 팀에서 이제 실업축구나 대학교 축구팀으로까지 확대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현재는 300개에 가까운 팀이 천왕배에 참가를 합니다. 뭐 지역 예선 같은 거를 거쳐가지고 보통 64강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93년 이후에는 J리그가 출범을 하죠. J리그가 출범을 한 뒤에 32년이 지났고요. 오늘 대회에서 바로 어디가 우승을 했나요? 나상호 선수와 오세훈 선수 그리고 차재현 선수가 소속을 한 마치다 젤비아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 우승팀은 아쳔2의 진출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옆나라 천왕배의 결승 결과가 이제 나왔죠. 자, 그렇다면은 26-27 아쳔 엘리트와 아쳔2는 어디 팀이 나가느냐? 일단 26-27 아쳔2는 마치다 젤비아가 진출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뭐 일본 팀이 이번 연도에 아쳔 엘리트를 우승을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마치다도 아쳔 엘리트를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현재 아쳔 엘리트 팀 같은 경우에는 가시마 앤틀러스, 현재 김태현 선수가 소속한 팀이기도 합니다. 1등 아니면 2등, 그리고 또 100년 구상 리그 대회라는 게 있어요. 2월부터 5월까지 열리는.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현재 상황으로는 가시마 앤틀러스는 사실상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 확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2등을 하고 있는 가시와 레이솔, 그리고 현재 3위를 하고 있는 BCR 고백,
둘 중 하나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가는데, 사실상 홍명보 감독님께서 계셨던 이 가시와 레이솔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게 BCL 고베랑 두 경기를 남기고 승점 6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BCL 고베가 전승을 하고 가시와 레이솔이 전패를 하지 않은 이상 사실상 가시와 레이솔이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BCL 고베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의 꿈은 사실상 물 건넜다고 봐야 돼요. 자, 이상 열아의 한일축구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